외국 규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제 인증이라는 것은 각 국가나 또 그 지역별로 제정된 그런 제도라서요. 그 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의 자국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규격을 인정을 받으라라는 강제 조항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무역 규제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예를 보시면요. 자, 우리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서 안정성 감사는 반드시 미국에 수출할 때는 UL 마크를 따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UL 마크 신청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한 샘플이라든지 뭐 카탈로그 또는 공정도라든지 공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실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비용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산에 대한 어떤 일지들 여러 가지 서식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다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으로서는 이런 자격을 따기가 그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의 식품이나 화장품을 수출하고 할 때는 FDA 승인을 많이 받겠죠. 이런 부분들도 통상 타 회사가 뭐 기물 수출 많이 하고 라면을 수출하더라. 우리도 수출하고 싶다. 잘 안 됩니다. 왜? FDA 승인 받게. 그런 비용을 받을 때 그 비용이나 시간이나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유럽에서는 어떻게 CMark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러시아의 또 CIS 지역에서는 판매 제품에 대해서 규제는 코스트라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특히 중국은요, 강제 인증 제도로서 CCC라는 게 있다죠. 그래서 CQC라는 품질 인증 센터에 접수를 하셔가지고 바로 받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지, 막연하게 그냥 중국에 수출하겠다, 미국에 유럽에 수출하겠다는 아니다는 겁니다. 요걸 좀 정리를 해보면요, 한눈에 보시면은 미국의 정보통신기기, 의료기기는 이런 UL 마크라는 걸 이렇게 제품에 부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유럽에 같은 경우는 C 마크라는 게 부착이 돼 주셔야 되고, 중국은 이렇게 생긴 CCC 마크, 그리고 일본은요 PSC 마크, 한국은 KC 마크가 부착이 돼 주한다는 거죠. 이건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QC 마크의 승인 번호라든지 허가증 등등이 있겠죠. 그런 것을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보시면요, 이 C 마크 유럽에서 아시다시피 영국이 브렉시트라고 그래서 C에서 유럽의 EU에서 탈퇴를 했죠. 그래서 영국이 C 마크를 따라가지 않고 별도로 UKCA 마크다. 그죠? UKCA 마크다는 것을 자기들이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정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마케팅의 마지막 단계로 상담 요령이라고 제가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다른 것보다 저희가 그동안에 이렇게 수출입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무자들이 이렇게 좀 상담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한번 말해보는 그런 파트입니다. 먼저 가장 핵심적은요, 상대방을 잘 파악하고 있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 나라와 그 지역의 어떤 관습들, 그 습성들이죠.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고요. 또 그 회사의 요구사항에, 그죠? 그런 니즈가 어떤 것인가, 뭘 요구하는가, 그리고 어떤 스타일인가를 담당자나 또는 뭡니까? 우리 오너들을 아시고 상담해야 되죠. 그래야 역지사지로 상대방을 알아줘야 그 사람이 우리 말을 많이 따라올 테고, 우리 쪽에 유리한 결과를 또 끌고 왔을 테고요. 그죠? 또한 그 사람하고 서로 간에 호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그 상대방에 맞는 그런 세일즈를 펼쳐야만이 우리가 계약에 이룰 수 있는 확률이 커지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자신이 요구사항만 관철시킬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내가 의도를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상태, 상대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또 그 전에 또 우리가 몇 가지 지킬 중에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좀 아무래도 밝게 웃으면서 상대를 대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그 몸가짐이라든지 행동 거지가 이렇게 좀 예절로 바르게, 그죠? 이렇게 좀 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비즈니스 복장이라는 게 있다죠. 이 복장이 우리는 서양 속담에 첫인상이 마지막 인상이다, 이런 정도는 결과적으로 그 옷차림새입니다. 우리가 이제 젊은 분들은 편안하게 캐주얼로 가겠지만은 이 비즈니스 복장은 따로 우리가 좀 갖추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패션 슈츠가 아니라 어떤 파워 슈츠는 비즈니스 복장으로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셔야지 상대에게 대한 첫인상이 굉장히 호감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요, 가능하면은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잘 선택해 보시고요. 뭐 이렇게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첫 만남에서 서로 간의 상대방을 찾을 때 선물을 준비하는 것을 당연시 할 정도로 그렇게 나라마다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준비해 보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미국이나 유럽만, 특히 미국 같은 데 상담을 해보시면요,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담 시간을 내가 10분을 지각했다. 그러면 그 상담이 예약이 캔슬돼 버립니다. 한 5분까지는 정도는 봐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래도 시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내가 차 시간에 늦고 남의 땅에 가서 지리적으로 내가 차편을 잘 몰라서 늦었다. 그건 안 통하죠. 그럼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후진국도라고 그래 보시면 시간관념이 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시간씩 기다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감내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유머와 조크를 익히라. 이런 것은 그냥 서로 간에 농담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굉장히 딱딱하게 서로 간에 서로 주장만 해서 이렇게 서로 평행선을 그을 때가 있겠죠. 이럴 때 거기에 아주 유사한, 그죠? 거기에 어떤 상황에 맞는 그런 어떤 유머나 조크를 잠깐 몇 마디를 던짐으로해서 분위기를 굉장히 부드럽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여유있게 보이고 또 상대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뭔가 포용력 있게 보이고 좋은 사람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까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계약이 아주 스무스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양념 역할, 그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머 조크도 좀 모르시면 암기를 해서라도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맞는 그런 조크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써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로 실무자들이요, 상담을 하기 전에, 물론 국내에서 사무실 하게 되면 바로 오너에게 책임자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해외 출장 갔을 때는 힘들겠죠. 매번 바이하고 상담하면서 전화를 해서 얼마나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굉장히 사람이, 힘없는 사람이 결정권이 없으면 나하고 결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그래서 주로 책임자급, 또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오너끼리 결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유럽에는요, 실무자끼리 결정을 하기로 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바로 의사결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미리 사전에 우리 제품의 원가 분석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원가 분석의 조금 더 세부적인 이야기는 저희가 뒤에 계약 파트의 인코텀즈에서 가격 파트에서 제가 좀 더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제품이 과연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마진을 얼마나 붙였는지에 따라서 내가 상대하고 협의할 때 얼마나 DC를 해줄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 오너하고 책임자하고 합의가 본 선에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선적까지도 어떻게 조금 시간을 당긴다든지 늦춘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미리 선적까지도 좀 세심하게 우리가 상대에 대한 준비가 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숫자 감각이다. 이런 게 이제 숫자가 원가 계산이라든지 또 상대가 주는 소량 주문 밑에도 있습니다만은 소량 주문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빠른 시간 내에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숫자 감각도 좀 개발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중에 특히나 소량 주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 우리 흔히 말해서 MOQ라고 해서 미니멈 퀀티티 오더라 소리 많이 하죠. 근데 요즘 추세가요. 가면 갈수록 바이어가 더욱더 큰 소리 치는 시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MOQ 하는 부분이 잘 안 먹힙니다. 특수하게 우리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셀러가 아니라면요. 적다지만 일반적인 그런 상품들은요. 이런 MOQ가 잘 안 먹힌다는 거죠. MOQ가 뭘까요? 셀러 입장에서는 최소 주문량이거든요. 이 정도는 돼야만이 생산에 큰 문제가 없고 이 정도는 돼줘야만이 그나마 어떻게 마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우리 회사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이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적게 사서 그 제품을 테스트하고 여러 가지 성능 분석을 통해서 마음에 들어야만이 추가 주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가능하면은 물량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셀러 입장에서는 그 10개, 2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제품이 만약에 일반 라인하고 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인을 다시 세우고 다시 시작하고 이런 또 검명을 틀을 바꾸고 이런 등등의 굉장히 소량 주문에 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량 주문 응할 수 있는가라는 자체적인 우리 회사에서도 그런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품의 특성을 맞추라는 소리가 뭐냐면요. 무조건 우리가 미국에 유럽에 많이 팔리니까 우리 회사는 좋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 제품의 특성, 즉 품질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지도에 가성비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유럽에, 일본이나 선진국에 제품이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출이 이만큼 우리가 연간 이만큼이라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 아무래도
잘 상대가 수긍을 하겠죠. 특히나 예를 들어서요, 미국하고 첫거래 하실 때는요, 미국의 업체들이 우리 회사로 신용 조회를 하실 때, 우리 회사로 신용 조회를 바로 회사를 은행에다 한다든지 신용 조회처를 의뢰하기보다 먼저 묻는 게 우리 회사에게 당신이 미국에 만약에 거래를 한다면요, 미국에 거래하는 업체를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나를 간접적으로 당신이 미국 사람인 당신이 저 한국의 업체에게 수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는 없었습니까? 라고 간접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간에 신뢰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뢰도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신뢰가 많이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그 말을 먼저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제품의 우수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라 말씀드리고요. 또한 선적 기간에 대한 여유 있게 준비를 하시라는 이야기는 다른 것보다요. 너무 타이트하게 우리 회사의 뭐 자금 상황이나 어떤 선적 스케줄을 상해서 생산 스케줄 상해서 좀 타이트하게 너무 마음을 조급히 갖지 마시고요. 여유 있게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요. 도로 첫 거래라든지 아직까지 신뢰가 덜 쌓인 경우는 선수금이라든지 뭐 신용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먼저 받고 시작해야겠죠. 그걸 받고 나서 30일 계산해야 되는데 통상 그냥 바로 30일 안에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상대가 아직 선수금을 입금을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생산 못 하겠죠. 근데 상대는 내가 상생을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자기가 입장에서 열흘이든 일주일이든 지나서 보내고 나면은 어차피 나머지 20일 안에 또 어찌 됩니까? 뭐 23일 안에 만들어 줄 거라고 지금 자기는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넉넉하게 우리 시간을 맞추고 그러면서 우리가 할 말이 있죠. 당신이 첫 거래다 보니까 아직까지 초기다 보니까 더욱더 당신에게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뭔가 안정화될 때까지 굉장히 휴식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간을 선적 기간을 좀 많이 주시면 좋겠다. 라고 말을 표현한다면요. 상대도 굉장히 기분 좋게 받아들이겠죠.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선적 기간에 여유 있게 좀 조정해 달시라. 요게 뒤에서 우리가 계약할 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클레임 받는 거에 가장 많은 부분들이 바로 선적 지원입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선적을 이렇게 시간을 좀 가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상담 내용을 확인하라는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해외 출장 가서 또 국내에 바이가 들어온다면 회사에서 단순히 말로서 서로 간의 이야기라고 구두로서 해서 악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서로 남기달라는 겁니다. 그냥 공책에다가 몇 자 적다가 최종적으로 서로 합의서를 조금 이렇게 정자로 정리해서 이런 걸 우린 서로 합의했습니다라고 상대방하고 본인하고 사인해 주면 참 좋겠죠. 이게 뭐죠? 우리가 상담일지다, 또 협의일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상대 입장에서 내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약속을 어기려고 하지도 않을 테고 또 그걸 했던 걸 가지고 서로에게 압력을 가할 수도 있고 조금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또는 어찌 됩니까? 그런 것들을 나도 확인함으로써 해서 조금 정확하게 그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었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구두로 끝내지 말고 노트로 준비해서 항상 상담 내용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해외 시장 조사에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